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실력 차이가 아니야. 쌤이 보기에는 에서 완벽하게 갈려. 지금 당장 너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행동 강령을 알려줄게.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하소연을 듣거든. 쌤, 저 진짜 하루에 5-6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고요. 시중에 있는 N자란 N자는 다 풀었고 실전 모의고사도 수십 회 분을 돌렸거든요. 근데 왜 저는 또 2등급이죠? 쌤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하거든. 너가 1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무지성 양측이라는 도박에 너의 수험 생활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대다수의 2등급 학생들에게 무작정 문제풀이량만 늘리는 건 노동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쌤이 보기에는 문제집을 대하는 태도, 즉 경험의 순도에서 완벽하게 갈려. 수학이 약한 얘들은 오직 어떻게든 계산을 통해서 답을 내려고 하는 결과론적인 부분에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진짜 압도적인 1등급, 만점을 받는 괴물들은 문제에 담긴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출제자가 그 지점을 읽어내라고 어떤 장치를 설계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해. 여기서 아마 너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겠지? 아니 쌤, 저도 그놈의 의도 파악하고 장치를 살피는 거 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뭉뚱그려 의도를 파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배고프면 밥을 먹어라 라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지만 무책임한 말이지.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눈앞에 있는 낯선 문제에서 의도라는 걸 파악해내는 구체적인 매뉴얼일 거야. 그래서 쌤이 준비했어. 지금 당장 너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행동 강령을 알려줄게. 문제집을 풀 때 요 3단계만 거쳐서 풀어도 장담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문제집을 양치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1등급에 도달하게 될 거야. 첫째, 낯선 표현을 보면 반드시 교과서적 정의로 번역해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점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보면 너희는 그걸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즉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시각적인 표현으로 이걸 번역해줘야 돼. 낯선 문장을 만났을 때 이게 교과서의 어떤 표현과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너희가 바꿔봐야 돼. 이게 의도를 읽는 첫 번째 행동이야. 둘째, 출제자가 준 특이한 숫자와 제한 조건의 이유를 끝까지 추적해봐. 만약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다면 A가 0일 때와 음수일 때는 왜 안 되지? 라고 반문해봐. 로그의 밑이 16이고 지수의 밑이 4라면 왜 하필 4의 제곱인 16을 미수로 줬을까? 라고 한번 고민해보는 거야. 숫자가 예쁘지 않거나 조건이 까다롭다면 그건 너희의 계산을 복잡하게 하거나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하학적인 상황, 예를 들면 접할 때라던가 또는 대칭이라던가 또는 정수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평가원의 강력한 이정표야. 왜 하필 이 숫자일까? 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지름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셋째, 계산이 길어진다라고 느끼는 순간 펜을 멈추고 관찰로 회귀해봐. 이게 가장 중요해. 2등급 학생들은 계산이 복잡해지면 내가 계산을 틀렸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지우고 또 계산하려고 들어. 하지만 1등급 학생들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거든. 특정 사전 문항에서 계산이 5줄 이상으로 늘어지고 연립방정식이 복잡해진다면 그건 너희가 출제자의 의도를 놓치고 피지컬로 문제를 뚫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경고야. 이때는 무작정 펜을 굴리지 말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직 내가 사용하지 않는 비례관계라던가 대칭성이 있나? 이걸 5초간 한번 생각해봐. 이 3단계 행동 강령이 수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년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 너희들의 무지성 계산풀이와 1등급의 시선을 비교해서 증명해줄게. y는 로그 16의 8x 더하기 2 위에 있는 점 A와 y는 4의 x 빼기 1승 마이너스 2분의 1 위에 있는 점 B가 주어져 있고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직선 OB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거든. 그리고 3번 AB의 중점이 8분의 77, 8분의 133이라고 주어져 있지. 자, 2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고 행동 강령 3번을 어기고 폭주해. 점 B의 좌표를 C,D라고 잡고 점 A의 대칭점인 B, A가 직선 OB와 기울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중점 공식을 써서 이 어마어마한 연립방정식을 세우지. 지수식과 로그식이 뒤섞여 있는 그 복잡한 식을 대입하면서 낑낑대다가
하다가 결국 계산 이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15분을 날리게 돼. 출제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아무 관계가 없는 두 함수를 던져놓고 이런 막노동을 시키겠니? 하지만 1등급은 식을 쓰기 전에 행동강령 2번과 3번을 발동해서 관찰을 해보는 거야. 특별한 숫자 16과 4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명백한 힌트를 보고 로그 함수를 지수함수로 바꿔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주어지는 첫 번째 식인 y는 로그의 16에 8x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하나 나와 있지. 이걸 지수함수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양변에 넘겨버리면 16의 y 거듭제곱이 8x 더하기 2라고 하는 지수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식인 밑이 4가 되는 지수함수 식이 하나 나와 있잖아. 여기다 양변을 4를 곱한 다음에 더해보는 거야. 그러면 4를 곱하면 4의 x거듭제곱으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2 더했더니 사라지겠지?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y에다 4 곱하고 나서 2 더하면 요식이 되겠네. 자, 그럼 이게 양변을 자세히 보잖아? 그럼 여기서 y 자리에다 얼마를 2분의 x를 집어넣어 버리면 4분의 x가 되는 거구나. y가 2분의 x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x 자리에다 얼마를 2분의 y를 집어넣어 봤더니 그러면 얘는 4y가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은 y가 2분의 x가 되고 x가 2분의 y가 됐다라는 말은 그러면 요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어떻게? 일단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x축으로 2배만큼 y축으로 2배만큼 늘리면 요 곡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구조적인 비밀이 보이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점 A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직선 OB 위에 있다고 했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성질과 비율 관계를 보면 결국 점 B의 좌표가 바로 이 2B,2A가 된다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계산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내려가. 점 A가 A,B고 점 B가 2B,2A라고 했지. 이 둘의 중점이 주어져 있으니 1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 이 둘을 더하거나 빼서 A와 B를 구하면 채 1분도 걸리지 않아. 겉보기에 달라 보이는 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속에 숨겨진 확장된 역함수 관계와 기하학적 대칭성이라는 테마를 읽어냈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 15번 문제를 봐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hx가 0에서 x까지 gt-ft를 적분한 형태인데 이것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 양변을 미분해서 h'x가 gx 빼기 fx로 만드는 건 누구나 해. 여기서 하수들은 구간별로 나눠진 2차 함수 fx와 직선 gx의 식을 곧바로 연립해서 부등식을 세우고 판별식을 쓰고 대수적 계산으로 빠져들지. 미지수 A가 섞인 상태에 부등식을 풀다 보면 내 정지 상태가 와. 하지만 진짜 고소들은 여기서 행동강령 1번과 3번을 꺼내들어. 오직 하나의 극값이라고 하는 낯선 표현을 H'X의 부호 변화가 오직 한 번 또는 더 나아가 Y는 GX와 Y는 FX라는 그래프가 교차하는 점이 딱 한 번밖에 없구나. 이런 시각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고정되어져 있는 함수 FX를 완벽하게 그려놓고 A 값에 따라 원점 부근에서 V자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함수 GX를 시각적으로 겹쳐보는 거지.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일단은 함수 fx를 구간별로 나눠진 2차 함수 fx를 그려볼게. 왼쪽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그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는 2차 함수 fx가 하나 있더라. 이런 형태인데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기울기 a인 직선하고 1,0을 지나면서 기울기 a인 직선하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g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다. 근데 요 1이란 점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1이거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생겨나는 거야. 근데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직선은 아직 기울기가 1인 상태에서도 얘랑 안 만나는 거거든. 자, 그럼 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요 직선이 A 값이 커짐에 따라 가파르게 일어설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가파르게 일어서는데 요 fx와 만나면서 뚫고 지나가지 않는 상태는 뭘까? 그 순간에 A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그걸 구하는 거지. 그 최대값이 언제가 되는 순간이냐? 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저 직선이 접하는 순간이다 이거야. 이걸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15번 문제는 빼기 1,0을 지나는 직선과 y는 빼기 x의 제곱이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 수학토의 기본 예제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복잡한 연립 부등식을 푸는 거 없이 시각적 직관과 도함수의 구조만으로 a 값의 최대값을 찾아내는 거야. 자, 얘들아, 이게 바로 1등급의 시선이야. 그렇다면 오늘 쌤이 너희들한테 알려준 이 강력한 3단계 행동 강령을 너희 뇌 속에 완벽하게 박아 넣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일 당장
새로운 엔젤을 사서 무지성 양측이라 하면 이 시선이 생길까? 절대 아니야. 쌤이 현장 학생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그리고 실제 매년 수많은 학생들을 메이저 의대로 보내는 단 하나의 훈련법이 있어.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의미 없는 양치기와 오답 노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엄선된 좋은 문항 하나를 최소 3번 이상 반복해서 뜯어보는 한문항 3회독 훈련법이야. 단순히 틀린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으라고 하는 뻔한 소리가 아니야. 해독마다 너희들의 시선이 진화해야 돼. 첫 번째 풀이에서는 시간 내에 내 머릿속에 있는 도구들을 다 꺼내서 어떻게든 답을 내보는 거야. 맞고 틀리고의 결과를 확인하는 거지. 진짜 공부는 두 번째부터야. 오늘 배운 3단계 행동 강령을 적용해봐. 왜 여기서 이 조건이 필요했을까? 특이한 숫자의 의미는 뭐지? 스스로 질문하며 의미를 부여해 봐야 해. 계산을 우겨 넣었던 부분을 덜어내고 군더더기 없이 본질을 깨뚫는 정석적인 풀이로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해야 해. 마지막 세 번째 이르면 문제 속에 숨겨진 표현법과 장치들이 자연스럽게 읽혀져. 아, 평가원이 15번처럼 적분 구간 안에 변수를 넣고 그래프의 교차 상태를 포장하면 나는 무조건 접선 상황부터 의심해야 되겠구나 라며 변형의 모델까지 예측해보는 거야. 이게 바로 경험의 순도를 극대화하는 밀도 있는 공부야. 여기서 쌤이 너희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2등급 학생들 중에서 성실하기까지 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바로 오답 노트를 예쁘게 하는 노동에 집착하는 거야. 틀린 문제를 오래 붙이고 색깔 펜으로 해설지를 옮기면서 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자의하지 마. 오답 노트를 만드는 그 시간이 쌤이 말하는 3회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야. 오답 노트에 집착할 그 시간에 쌤이 방금 알려준 행동 강령을 한 문제라도 더 적용해서 3회독을 해봐. 평가원의 논리는 눈이 아니라 뇌에 새기는 거야. 기출 문제를 푸는 건 단순히 답을 맞추는 행동이 아니야. 평가원의 출제 코드를 파악하고 그 다음 변형 문제를 예측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 혼자 기출 문제를 3번 반복한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낼지 변형이 예측되지는 않겠지. 그래서 쌤 교재인 킬카이스 딥이 존재하는 거야. 이 교재는 핵심 기출 문제 하나를 분석한 후에 그 논리 구조를 비틀고 확장해서 만든 빌드업 세 문항을 연달아 배치해뒀어. 기출에서 깨달은 단 하나의 시선을 세 문제의 낯선 문항에 적용해 가면서 너희가 혼자서는 도달하기 힘든 3회독의 마지막 단계인 출제자의 의도 파악과 변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강제로 끝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하나의 테마가 어떻게 변신하던 흔들림 없이 장악하는 힘, 그게 바로 이 교재의 목적이야. 얘들아, 수능 수학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야. 철저한 사고의 게임이지. 1시간 동안 몇 문제를 풀었는지 숫자를 세면서 안도하는 가짜 공부는 제발 멈춰. 단 한 문제를 분석하더라도 쌤이 알려준 행동 강령을 적용하면서 출제자의 의도와 싸우는 것만이 만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꿈이 있다면 끝까지 도전해. 그 길에 필요한 압도적인 시선은 쌤이 전부 제공할게. 수업 시간에 보자.